자, 요즘 부동산 거래 분위기가 서울마저 지금 얼어붙고 있습니다. 워낙 거래가 안 되다 보니 부동산 중개 사무소 줄폐업도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 그런데다가 이번 하반기가 몇 년 만에 이 서울에 입주 물량이 대폭 늘어났다고 합니다. 하지만 앞으로 부동산 공급이 날이 갈수록 줄어들기 때문에 다시 아파트 가격이 오를 수 있다고 내다보고 있는 분들도 계신데요. 자, 서울 및 수도권 공급 물량도 한번 살펴보고 내년 서울과 수도권 시장이 어떻게 될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서울 부동산은 조정 중에 있어요. 대출 규제에 전세마저도 거래가 꽁꽁 얼어붙었다고 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11월 달 대규모 입주장이 진행될 텐데요. 전세값이 안정이 될까라고 의문이 드는데, 자, 전세값 생각보다 한쪽에서는 전세값이 그래도 신축 아파트 전세값은 계속 오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한편에서는 전세값마저도 지금 거래가 잘 안 되다 보니 전세값마저도 이제 주춤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9월달 서울 전세 거래를 봤을 때 7년 내 최저치라고 합니다. 매물은 쌓이고 가격 오름세는 둔화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저희 이제 하반기 들어서면서 부동산 가격이 다시 얼어붙을 거다라고 이미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이유는 두 가지 요인 때문에 그런데요. 자, 첫 번째는 하반기 들어서면서 대출 규제가 심해지다 보면 이거 상당히 타격이 클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대출 규제가 있었고, 그 다음에 하반기에 좀 입주 물량이 늘어날 거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말씀을 드려놨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9월달 들으면서 서울 전세 거래 7년 내에 최저치고, 그리고 매물은 쌓이는데 가격 오름세도 둔화되었다. 자, 그리고 은행권 가계 부채 관리를 한 부분이 직격탄을 받은 거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입주량이 많은 강동구 등에서 조정을 받을 수 있을 거다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하지만 앞으로 공급은 여전히 계속 부족해지기 때문에 여전히 부동산 가격이 다시 상승할 수 있다는 우려는 여전하다. 자, 그래서 지금 부동산 가격이 오름세가 둔화되고, 그리고 전세 거래도 최저치라는 것은 일시적 현상일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자, 근데 이 말이 맞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분기에 강동구에서 입주 물량이 상당히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우선은 지금 부동산 가격, 특히 이제 서울의 아파트 가격마저도 지금 둔화되고 있는데요. 자, 그 이유는 8월 달부터 은행권이 갭 투자를 막기 위해서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을 중단한 데 이어서 최근에는 1주택자 보유자의 전세 대출을 제한하는 조치에 나서면서 전세 시장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세 대출에 대한 규제가 강화됐다. 자, 그래서 그 영향으로 지금 전세마저도 거래가 좀 잘 안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윤수미 농협은행 부동산 전문위원도 말하기를 정부의 대출 규제로 매매와 전세 수요가 일시적으로 억눌린 것이다. 자, 그래서 지금은 대출 규제 부분에 대한 영향으로 일시적으로 억눌린 것뿐이지, 앞으로 기준금리가 인하되고 대출 규제가 완화된다면 다시 한번 거래가 활발해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다고 합니다. 자, 과연 이렇게 될 것인가? 이어서 이야기를 나눠봐야 되겠네요. 그래서 오늘 내용이 좀 중요한 내용이라서 저희 오랜만이지만 내용을 조금 알차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우선은 지금 이제 이야기가 의견이 좀 분분하게 나누고 있는데요. 자, 그건 뭐냐면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에 대한 부분이 좀 의견이 달라요. 2024년 11월 달 되면 입주장에 지금 공급 물량이 되게 대폭 많이 늘어날 거다라는 부분은 많은 분들이 좀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내년이 좀 문제거든요. 2025년. 자, 이 부동산 114와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내용이 다릅니다. 부동산 114에서 2024년 입주 물량 분양분에서 24,659가구에서 좀 이제 보정을 했습니다. 좀 늘렸습니다. 그래서 조금 늘려서 27,501가구로 이게 늘렸는데, 근데 국토부가 발표하기에는 여기서 한참이나 더 많은 1만 가구 이상을 합쳐서 37,897가구로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2025년에는 공급이 많이 줄어드는 거 아니야? 라고 했는데, 근데 2025년에는 또 원래보다 공급 물량이 더 늘어나는 것으로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부동산 114에서 자, 보정 전에는 25,710가구로 올해와 좀 마찬가지 정도 수준의 공급이 될 거다라고 했는데, 이제 보정을 합니다. 보정을 하면 35,930가구, 그러니까 약 1만 가구 이상을 보정해서 발표를 합니다. 자, 근데 국토부는 또 여기에 더해서 1만 가구를 더 더합니다. 자, 그래서 원래 이제 37,897가구에서 48,329가구가 되는 셈이 되는 거죠. 자, 하지만 이 발표를 봤을 땐 2025년에 공급 물량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보는 그런 의견이 많았는데 생각보다 2025년에 공급량이 늘어난다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왜 이렇게 된 건가라고 좀 의문이 드실 텐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원래 나왔어야 되는 물량이 이게 지연되고 밀리다 보니, 그래서 2024년에 나왔어야 되는 물량이 밀려서 2025년에 이렇게 나오게 되다 보니 2025년에 입주 물량이 1만 가구씩 더 늘어나는 셈으로 이렇게 됐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국토부에서 발표한 부분입니다. 서울 시내 아파트 입주 전망입니다. 그러니까 2024년 하반기 물량과 2025년 1년 물량을 봤을 때 2024년 하반기는 22,923가구의 아파트가 나오고, 그 다음에 2025년 한 해 동안은 49,461가구로 나와서 총 합치면 2024년 하반기와 2025년 1년을 합하면 앞으로 나올 전망이 한 72,384가구 정도 된다라고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꽤 물량이 많이 나오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드시겠죠? 자, 근데 여기서 봤을 때 이 물량은 어느 부분이냐라고 할 때 정비사업과 비정비사업지로 나누어서 정비사업지역에서 17,128가구고요. 비정비사업지에서 5,795가구입니다. 그리고 2025년에는 정비사업지에서 32,673가구고요. 그 다음에 비정비사업에서 16,788가구가 이렇게 되는 셈인데요. 자, 이 물량이 왜 이렇게 나오느냐, 그리고 부동산 114와 그 다음에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내용이 왜 차이가 나느냐라고 의문이 드실 텐데,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여기서 이렇게 정비사업과 비정비사업으로 또 나눠서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 아파트뿐만 아니라 이 비정비사업 지역에 청년 안심주택 이라는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다 포함이 돼서 발표한 거다. 그래서 순수한 아파트로 친다면 부동산 114에서 발표한 물량으로 아파트 입주 물량을 봐야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신축 아파트 가격은 여전히 좀 인기가 좋아서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고 하는데, 도시형 생활주택 같은 경우는 오히려 서울에서도 마이너스 P가 났다. 가격이 내려가고 있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신축 아파트는 그 물량으로 따져본다면 1만 가구가 늘어난 것이 아니라 도시형 생활주택, 사람들이 좀 이건 아닌데, 우리가 원하는 게 이게 아닌데 라고 하는 그 물량을 뺀다면
부동산 114에서 말하는 물량이 맞다라고 해야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내용을 서울 시내 아파트 입주 전망에서 이거 늘어나는 물량, 이제 국토부에서 늘어나는 물량으로 보면 아파트가 2024년 가 2024년 3월 달과 2024년 8월 달 공개된 내용으로 2024년 예측 물량으로는 증감률이 마이너스 6,235가구였는데 2025년 예측 물량으로는 2024년 3월 이제 공개된 내용으로 2024년 8월 공개된 내용과 비교했을 때 증감률이 1,132가구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요거를 왜 보여드리냐 하면 중요한 포인트는 이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 정비사업 지역에서 나오는 부분이 아파트가 나올 수 있는 지역, 정비사업지는 이렇게 줄어듭니다. 줄어드는데 그 2024년 예측 물량과 2025년 예측 물량이 이렇게 정비 사업지에서는 줄어들죠, 그렇죠? 근데 비정비 사업지로 도시형 생활주택이나 이런 등의 청년주택 뭐 이런 것까지 합쳤을 때 증감이 이렇게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발표하는 내용이 무엇이 포함이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이런 부분도 한번 보면서 아파트 공급 물량이 늘어난다, 줄어든다 이런 발표를 봤을 때 이게 뭐가 포함된 것과 안 된 것 그 차이를 보고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내용으로는 이제 그런 것까지 합쳐서 발표를 했다라는 거고요. 자, 그리고 올 하반기 입주 물량은 당초 3월 예상한 수치보다 줄었지만 내년에는 1,000호 가량 소폭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고 합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자, 근데 여기서 비정비 사업 분야에서 2025년에서 2026년 이후로 지연된 물량보다 2024년에서 2025년으로 지연된 물량이 더 많아졌기 때문에 1,000호 가량 소폭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하네요. 근데 요 정도 가지고 뭐 이게 충분한가 뭐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신가요? 자, 이게 조금 더 이제 살펴보면, 자, 2024년 10월 달 기사에, 자, 서울에 이제 후분양하는 아파트 보면 청년주택까지 다 합쳐봐도 올해 공급 전망치보다 1만 가구가 이제 부족하다. 자, 정부는 입주 물량이 3만 8천 가구로 집계를 하지만, 부동산 114에서는 2만 7천 가구에 그친다. 그러니까 순수 아파트로 따져봤을 때는 정부 입장에서는 다 이것저것 다 합친 가구 수고 부동산 114는 순수한 아파트만 계산했을 때 2만 7천 가구에 그친다라고 본 거고요. 자, 이에 근거해서 전문가분들은 공급 절벽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진다. 지금은 이제 대출을 규제를 하고 전세 대출까지도 지금 구제를 하다 보니까 지금 거래가 주춤한 상황인데 이제 앞으로 대출 규제가 또 완화되고 금리까지도 앞으로 더 내려가게 된다. 그러면은 다시 부동산 가격이 들썩일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제 당장 피부로 느껴지는 부분에 대해서 또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부분은 몇 달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에요. 자, 하반기 되면 2024년 하반기 되면 갑자기 하는 물량이 이렇게 왜 이렇게 갑자기 많은 느낌이 들지라는 순간이 올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서울 입주 물량이요. 자, 이게 보면 11월 달 5년 11개월 만에 최대치로 몰린다고 합니다. 보면은 2021년, 2022년, 2023년 대비 2024년 하반기에 이렇게 입주 물량 추이를 봤을 때 서울 반기별 입주 물량을 봤을 때 18,439가구로 갑자기 하반기에 이렇게 몰립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입주를 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자, 그런데다가 서울뿐만 아니라 이제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봤을 때 올해 하반기에 입주하는 곳이 은근 많습니다. 상반기 대비 자, 경기도권도 이렇게 많아요.
이걸 갖다가 설명을 드려야 돼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서울 지역이 상반기에 비해서 하반기에 되게 물량이 많이 늘어난다라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경기권이 서울 지역에 비해서 경기권이 또 상반기에 비해서 하반기에 또 물량이 되게 많이 늘어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서울 입주장만 보는데 경기 입주장도 같이 함께 봐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은 지금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고 있고, 그리고 전세 세입자 구하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이유에 대해서 자, 같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도권 대표 입주 지역들입니다. 그래서 서울로 치면은 강동구, 그다음에 성북구, 요 두 지역이 자, 각각 강동구 하면은 일면 둥총주공, 올림픽 파크 포레원에서 약 1만 5천 세대 정도가 입주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성북구가 장이동과 동대문구 희경에서 2025년에서 2027년까지 1만 3천 세대가 입주를 하게 됩니다. 요거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나서 또 경기도 강명시, 이쪽이 물량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강명 뉴타운에서 2024년에서 2027년까지 1만 8천 세대가 입주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경기도권은 이 강명 뉴타운 쪽과 강명 뉴타운 인근에 있는 지역은 요 영향을 좀 받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될 것인가가 이제 관건이 될 텐데요. 자, 어쨌든 수도권에서는 강동구, 성북구, 경기도 강명시가 대표적으로 입주 물량이 한꺼번에 쏠리는 그런 현상이 요 지역들이 특별히 좀 많습니다. 자, 2024년 11월 달에 자, 전국에서 보면 37,744가구가 입주를 할 건데 수도권에서 74%나 나옵니다. 그중 자, 서울에 11월 달에 강동구 둔총동 올림픽 파크포레온이 11월 달에 입주를 하게 되는데, 이게 2018년 12월 이후에 가장 큰 규모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일어나는 현상이 좀 되게 특이한데요. 그게 뭐냐면 올림픽 파크포레온 자체는 또 전세 수요가 많다고 합니다. 전세 수요가 많대요. 거기다가 전세를 구하려고 하는 수요가 많다고 하는데, 근데 자, 이 입주장과 같이 이제 겹치면서 인근에 또 전세를 구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전세 수요가 많이 줄어드는, 그래서 전세 거래가 잘 안 되는, 대출 규제도 막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전세 거래가 지금 둔화되고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 분위기가 좀 다르다. 그런 걸 좀 감안하시고 좀 보셔야 될 것 같네요. 자, 올림픽 파크 포레온 1만 세대 이상이나 입주를 하고 있는데요. 자, 올림픽 파크 포레온이 59제곱미터인데도 불구하고 분양가 대비 2배 올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이제 곧 20억을 찍는 게 아닌가. 그래서 2024년 10월 27일 이틀 전 기사인데요. 자, 19억 2,500만 원에 거래가 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원래 5월 17억 9,500만 원이었는데 1억 3천만 원 가량 올랐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분양가 대비 2배나 올랐다고 합니다. 이렇게 입주가 많이 되고 있으면 보통 가격이 내리고 또 전세 가격도 떨어지고 전세 세입자 구하기도 어렵고 막 그럴 텐데, 그게 아니고 지금 59제곱미터도 이제 곧 20억을 찍을 수도 있다라고 할 정도로 가격이 지금 계속 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자, 신도시급 둔총 올림픽 파크 포레온 입주 한 달 앞두고 전세는 지금 풍기, 도대체 왜 이러냐라는 부분인데요. 자, 여기 보면 이제 서울에 1만 2,930
두 가구가 이제 집들이를 지금 28일부터 하는데 서울에서 그 37년 만에 최대 공급이라고 합니다. 근데 6년 전 헬리오시티 때는 전세 매매가 다 그때 주춤하고 떨어졌었는데 그거와 완전히 다르게 오히려 전세와 매매가 모두 다 지금 그 올림픽 파크 포레오는 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급전세도 찾기가 어렵고 그리고 당분간 전세가 하락할 것도 아닌 것으로 보인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대출 규제에도 불구하고 공급은 부족하고 그다음에 신축을 선호하는 그런 원인 때문에 자, 이거에 대한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금 부동산에서 지금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바로 서울의 아파트가 앞으로 계속 폭락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라는 부분에 가격 계속 많이 올랐는데 조정을 받고 있는 것도 있긴 하지만 앞으로 서울의 부동산 가격 이거 계속 이러고 가다가 나중에 이제 대폭락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막 그런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이렇게 신축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가격이 계속 오른단 말이에요. 자, 이게 왜 이럴까라는 부분인데요. 우선 여기서 답이 첫 번째 나왔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나라에 특히 이제 서울의 신축 아파트가 턱없이 부족하다. 계속 이게 신축 아파트가 원활하게 공급이 됐어야 되는데 원활하게 공급되지 못한 그 영향이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신축 아파트 선호하는 현상은 계속 있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신축 아파트 수요는 여전하다 보니 여러 가지 대출 규제와 부동산 경기가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신축 아파트 가격은 계속 오르더라라는 부분이고요. 자, 그리고 이제 신축 아파트가 왜 부족하냐 하면 2018년 이후부터 일반 분양 물량 추이를 보면 2018년 이후에 이렇게 쭉 오다가 2022년 들어서서 분양 물량 추이가 줄어들죠. 그렇죠? 그러니까 앞으로 이 분양 물량이 계속 좀 줄어들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런 상황이 생기고요. 자, 그래서 요런 부분이 있다 보니 앞으로 서울에 뭐 또 수도권에 아파트 공급 부분이 턱없이 부족해질 것이라는 그런 염려 때문에 다시 부동산 가격이 오를 수도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 의견을 내시는 분들이 은근 많습니다. 자, 근데 이런 부분은 정치인 분들도 공감을 하고 있는 편이고요. 자, 그래서 이제 되도록이면 재개발, 그 다음에 재건축 사업으로 이어서 어떻게 하든지 신축 아파트를 공급을 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얼마만큼 공급이 부족해질 거냐라는 부분인데요.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입주하는 공급 물량이 좀 늘어나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서울뿐만 아니라 인천, 경기 다 합쳐서 이게 수도권 물량입니다. 수도권 입주 물량인데 미리 나왔어야 되는 입주해야 될 시기가 자꾸 늦춰지다 보니 뭐 1,000세대 정도 뭐 늘어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서울, 인천, 경기 입주 물량은 2025년부터 아주 눈에 띄게 확연히 아주 많이 줄어듭니다. 자, 그런데다가 2026년은 더욱 심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로 이렇게 봤을 때도 정말 이렇게까지 공급 물량이 이렇게 확 줄어드는 그런 시기가 별로 없었습니다. 자, 그리고 2011년, 2012년, 2013년 이때도 공급 물량이 많이 줄어들다 보니까 나중에 공급이 늘어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올랐거든요. 오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나오는 물량들 앞으로는 점점 더 줄어들고 그리고 지금까지 있었던 역사상 있었던 물량에서 정말 너무나도 적은 수의 공급이 될 거다 보니 사람들이 신축을 구하기가 쉽지 않겠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축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지금까지 여전하고 앞으로도 더 여전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뭐를 말을 하냐면, 아니, 우리나라에 서울에, 특히 또 서울에 집이 없는 것도 아니고, 공급이 거의 100%다. 가구 수 대비 집 보급률, 자가는 아니어도 이 주택 보급률이 100%가 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하지만 서울을 자세히 보면 오히려 2022년 이후로 주택 보급률이 100% 이하로 떨어집니다. 그만큼 덜 지었다는, 못 지었다는 얘기고요. 자, 그런데다가 지금 뭐 신축 빌라다 뭐다 이런 것도 제대로 원활하게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아파트마저도 좀 그런 상황인데요. 자, 그리고 또한 그게 계속 누적되어서 그렇습니다. 자, 주택 보급률로만 따진다면 서울의 그래도 사람 대비 주택 수로 따진다면 주택 보급률이 100%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전부터 말씀드렸지만 우리 사람들, 한국 사람들이 국민소득은 되게 높아졌는데 그 국민소득 대비 눈높이가 맞는 주택 보급은 상당히 부족하다. 서울에 특히나 서울이 너무나도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주택이 부족한 그런 느낌이 드는 것이다. 자, 그래서 신축 아파트가 그렇게 좀 많이 부족한 그런 느낌을 갖는 부분이 적당한 주택이 제대로 보급되지 못한 게 계속 오랜 기간 누적되어 왔기 때문에 문제인데, 자, 근데 지금 보면 앞으로는 지금 아주 심각한 수준으로 지금 주택 보급이 제대로 안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걸 봤을 때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게 그거죠. 첫 번째, 내 신축 아파트를 지금이라도 사야 되겠구나. 근데 신축 아파트 지금 살려고 했더니 등촌 주거 네, 그거 또 59제곱미터 신축이 되더니 그게 20억 가까이 되어 가고 있다고 하니, 자, 신축은 그러면은 내가 신축을 지금 구입을 못 하겠다 싶으면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게 바로 개발할 수 있는 신축이 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게 뭐냐면 첫 번째가 재개발, 두 번째가 재건축입니다. 자, 근데 재개발을 하려고 하니 2025년부터 이렇게 공급이 엄청나게 부족해지고 2026년은 확연히 진짜 엄청나게 이게 전부 다 이게 합쳐서 수도권입니다. 이렇게 엄청나게 어마어마하게 주택 공급되는 게 쭈그러드는데, 자, 그러면은 재개발을 하려면 거의 10년인데, 자, 이게 어느 세월에 이게 신축 아파트가 공급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생각하는 게 이제 재건축. 그럼 재건축을 좀 빨리빨리 하자. 좀 중간중간 좀 시간을 질질 끄는 뭐 안전진단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을 다 제하고 그냥 재건축 진단이라고 하고 그냥 재건축을 할 수 있도록 많이 혜택을 주어가면서 재건축 사업을 좀 활성화시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여야의 똑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막 맨날 이렇게 여당, 야당 막 싸우다가 이 부분만큼은 서로 합의가 잘 이루어져서 그래서 이제 재건축 사업지를 엄청 밀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건축에 대한 용적률에 대한 인센티브, 그리고 재건축 사업지에 대한 연한도 이제 어느 정도 오래된 아파트 정도 이상이 되어야 뭐 재건축을 할 수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도 많이 완화해주고 용적률도 많이 완화해주고, 그리고 빼곡하게 들어서 있는 그런 아파트 단지가 재건축되었을 때 사업성이 없다. 그러면은 사업성이 있게끔 높이 지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줘가면서 이제 재건축을 하려고 하는데요. 근데 지금 서울은 5층 이하의 엘리베이터가 없는 5층 이하의 저층 아파트 같은 경우 대부분 이제 재건축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지금은 10층 정도의 중층 아파트가 이제 재건축을 이제 돌입하려고 하고, 자, 그러다 보니까 그 중층 아파트 재건축지까지도 이제
점차 없어지고 그러다 보면 이제 앞으로 남아 있는 게 1990년대 빼곡하게 지어진 뭐 일기 신도시 아파트 재건축이라든가 자 그런 부분들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 자 그 재건축을 할 수 있는 사업지가 많이 들썩들썩 그럴 텐데요. 자 우선은 지금 이제 사람들이 많이 보고 있는 곳이 이제 여의도, 목동, 그리고 분당 이렇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여의도, 목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재건축을 제대로 할 수가 없었는데요. 근데 여야가 학심해서 재건축 사업을 막 밀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저 예전에는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사업을 못했다. 그렇지만 지금은 이런저런 혜택을 주기 때문에 오히려 사업 속도가 빨라질 수 있기 때문에 여의도하고 목동이 앞으로 우리가 알고 있던 여의도와 목동이 아닌 또 다른 모습의 여의도와 목동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의도의 현장학습을 가기로 한 건데요. 자,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다음 시간에 더 자세히 재건축 사업에 대한 부분에서 얼마만큼 용적률과 인센티브, 재건축 사업을 얼마만큼 많이 좀 밀어주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음 저희 부에 관한 모든 지식 위즈박스에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건 꼭 기억해 두셔야 할 거는 2025년 이후부터 수도권 전반적으로 공급 물량이 확 줄어드는데 사상 이제 그 초유의 사태로 2026년은 아예 공급 물량이 많이 줄어든다. 이거 부분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